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5일, 지금 이제 밤 10시 반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유료 회원들을 위해서 환율 관련돼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다른 또 자료들도 있는데, 물론 내일 또 유료 회원들을 위한 방송을 할 만한 자료는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제가 이제 좀 지금 개인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그 올 초처럼 편지에 조금 몇 자 적어서 아는 사람들만 공유할까 생각을 했다가, 어차피 뭐 사람들이 눈치를 챈 사람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 환율을 계속 이제 계속 오랜 기간, 특히 올해 들어서 유심히 잘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충 제가 그냥 공부했던 그리고 느꼈던 거를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대로 된다면 어,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게 낫죠. 너무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구독자는 그냥 뭐 3,000명에서 뭐 한 2,700명,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면 딱 적당하다고 봐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다 유료 회원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전 만족을 합니다. 뭐 이거를 더 확대한다면, 제가 감히 이러한 뭔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주관이 강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그 고사성어죠. 고사성어에서 보니까 책을 본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50대가 이제 넘어서면,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어, 주위 사람들이 같이 크는 거를 막으면 안 된다. 그 주위 사람들과 함께 커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도 많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이 환율에 대한 얘기, 그래서 좀뭐 주식을 저도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종합적인 시황과 뭐 연결돼서 간단하게 한번 그 준비한 방송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목소리가 좀 평소보다 잠긴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환율이 사실은 최고가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그 금요일장이 이제 미국도 끝났는데, 미국이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죠. 빠졌어도 제 생각에 다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그 아직도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그렇게 반등이 다시 오면서 그냥 어쨌든 저는 횡보장, 약세장이라고 봐요. 아직 당분간은 10월까지는 약세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먼저 환율부터 쭉 보면서 그럼 10월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10월 달이 되게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이 되면 뭐 제가 오늘 이 제목에 붙였듯이 10월 안에 주식을 다 팔고 달러를 사자. 결국은 뭐 인버스를 잘하는 분은 뭐 인버스도 괜찮지만, 제 생각에 이제 달러로 해지용으로 달러도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한번 계속 저는 이제 뭐 달러를 계속 사라고 초겨울, 그러니까 늦겨울부터, 그러니까 2월 달부터 계속 달러 사라고 그랬어요. 1200원 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달러 사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러면서 환율을 공부하게 됐죠. 환율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환율이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최고가 1440원을 뚫었단 말이죠. 아주 조용히 뚫었습니다. 이제 내일 또 만약에 뭐 다시 외국인이 환전하고 나가고 뭐 주식 팔고 그러면 또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상황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1년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자, 3년, 자, 5년, 자, 10년 차트를 봐도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물론 그 이상 봐도 이 1,400원대까지 넘어간 적이 거의 예전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뭐 IMF 때? 뭐 이럴 때인가? 그럴 때 말고는 없죠. 이게 엄청난 변화의 시그널이죠. 그죠? 그리고 이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실은 좀 더 1,400원대 버텨줄 줄 알았는데, 예, 아무래도 10월 달에 1,500원대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1,600원대에 있다가 뭔가 더 불안한 뭔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11월 후반에 제가 보는 견해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이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뭐 강달러나 뭐 그런 이제 달러 인덱스의 뭐 그런 상승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내부적인 그러한 이제 펀더멘탈이 좀 약해진 게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수입해서 또 그걸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는 쥐약이죠, 쥐약. 그죠? 쥐약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오른다면. 그리고 이거하고 기사 몇 개와 제가 정리한 그러한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프린트물을 보면서 한번 저 얘기를 한번 오늘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기사인데요. 이 고환율 행진이 되면 기업들 외화빚이 역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들 뭐 뻔하죠. 그래서 뭐 여행업계는 당연한 거고요. 여행업계. 예, 뭐 항공업계 같은 경우도 당연하죠. 예, 항공업계.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여행업계도 이제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이 항공업계도 비행기를 수입해 와서 그걸 리스식으로 갚으니까 계속 그런 거고 또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이 배터리 업계, 석유화학 업계 등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또는 이런 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석유 정제 이런 회사 그런 게 많죠. 거기서 보면은 이런 여기 보면 LG화학의 이 나프타 수입 가격도 계속 저기에서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는 이런 좀 취약한 구조죠. 환율에 대해서. 특히 달러가 환율에 대해서. 또 기사를 보면서 결국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산성은 엄청 낮아진다는 거죠. 수익성은. 결국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미래의 그런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폭락하겠죠. 그럼 또 하나 보죠. 자, 환율 방어에 외환 보유액이 거의 200억 정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외환 위기 후 최대 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 보완액이 외환 보유액이 뭐 괜찮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외환 보유액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9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은 이 167억 7천만 달러예요. 그래서 거의 200억 달러가 줄었죠. 200만 달러가. 한 달 만에. 그래서 8월 말에 4,364억 3천만 달러에서 이렇게 지금 줄은 거죠. 줄었는데, 자, 11월이 되면은 이 앞에가 4자가 아니라 3자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쇼크예요. 쇼크입니다. 우리나라 대체로 평상시에 한 5천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3자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외환보유액 자체는 거의 그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달러로 갖고 있는 건 한 5% 내외고 나머지 95%는 유가증권, 뭐 대체 투자나 뭐 이런 아니면 그 투자했던 그런 유가증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환급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채권을 뭐 미국 갖고 있는 채권을 팔던가 뭐 이래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현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물론 뭐 그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판다면 뭐 다시 그 현금 어느 정도 그 유동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제가 이제 그 정리한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에는 이 3자를 보면서 아마 쇼크가 올 확률이 높겠죠. 네, 이건 이제 앞으로 환율 추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요. 이제 11월 24일 금통위 금리 결정 후 연말 안에 환율이 장대 한봉이 나올 것 같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 제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미국이 이게 제가 14일 날 썼는데 미국이 현재 3.25%죠. 예, 한국은 3%죠. 3% 금리가. 그런데 이제 11월 1일에
금리를 다시 이제 올리죠. 대체로 0.75%를 인상할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제 4% 정도를 예상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도 현재 1%의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1월 24일까지는 금통위가 안 열려요. 그러면 이때도 벌써 1%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환율이 한 1,600원 전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1월 달 들면은 우선 1,600원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많이 가면 1,700원도 찍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 11월 24일에 우리나라가 0.5%를 인상할 확률이 좀 높죠. 원래 0.25%를 하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가계와 기업의 과대한 부채 때문에 그렇죠. 네, 부채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0.5% 인상, 이 이상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3.5%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11월 24일에 현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차가 0.5%가 납니다. 0.5%. 미국하고 금리 차가 0.5%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11월 23일에 미국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죠.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0.5%를 했다. 그러면 4.5%가 되죠. 예. 그래도 우리나라와 금리 차는 1% 됩니다. 1%. 연말이 되면. 그죠? 11월 23일 이후에. 만약에 근데 또 0.75% 고용률이 좋고 뭐 그래서 그냥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0.75% 인상한다면 4.75%가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금리 차는 우리나라는 3.5%고 미국은 3.75%이기 때문에 이 12월 13일 이후에 1.25%의 금리 차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 빠지는 속도는 더 가속화되겠죠.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이 11월에 왜 1,600원에서 더 올라가면 1,700원까지 찍을 수 있냐면,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외환보유고를 얼마 썼냐가 나올 텐데, 10월 달에 10월 외환보유고를 아마 발표하면, 9월 달 발표했을 때가 지금 거의 4,100, 10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4자에서 4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3,900 얼마 900만 달러 뭐 그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앞자가 산자로 바뀌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1,600원에서 1,700원을 11월 달만 돼도 벌써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2월 13일이 되면 이 미국과 금리 차는 최소 1%에서 1%에서 1.25%의 금리 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래서 이 가속화가 되면서 막 이때 만약에 환투기 세력이 있다라고 제가 환투기 세력이 돼서 한번 가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12월 13일 이후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와 금리 차가 미국과 1%나 1.25%가 차이가 난다면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를 환투기 세력들은 뭐 미국의 채권을 사다가 그 나라 이제 돈으로 바꾸면서 계속 환율을 올려놓죠. 그 다음에 다시 달러로 또 환전해서 나와서 그거를 또 미국에 맡겨서 또 그 채권을 담보로 또 달러를 갖고 오고 그래서 달러가 무한반복되죠. 그래서 환투기 세력을 이긴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중국이 도와줘서 홍콩 사태 때 이겼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와줄 나라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를 먼저 환투기 세력이 외환보유액도 중국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거의 3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먼저 공격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환투기 세력이라고 해도 내가 그 정도의 돈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나라를 공격하겠죠.
그 우리나라는 그 취약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 취약한 구조라는 거는 뭐, 이 인플레 자체가 이제 에너지 식량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게 이제 내수로 번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내수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는 이 빚의 덫에 걸려 있죠. 빚. 외통수에 걸려 있고 외통수에 외통수. 이 빚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올리면 뭐 지금 그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국가까지 물론 국가는 좀 여유가 있지만 나머지들은 뭐 다 파산하고 이자를 못 내면서 경기 침체 오고 뭐 불황 오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투기 세력이 또 환투기 세력이 안 붙는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아마 여기에서 뭐 올라가봤자 100원, 200원 올라가겠지만 환투기 세력이 붙는다면 최소한 2,400, 500원 사이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12월 말이든 내년 초든 2,000원 넘는 가격에서 환율을 볼 것 같고 환율은 어쨌든 저는 2,500원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 우리나라에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환투기 세력이 공격하기 좋은 이유는 금융 취약성과 외환 모욕이 급감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본 유출과 과도한 부채로 금리 인상이 힘든 외통수에 걸려 있다. 그 환투기 세력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 환투기 세력은 달러 채권을 담보로 무제한 달러 복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내부적인 우리나라 이제 또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 1,700원, 1,600원대가 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어떤 유튜버들을 통해서든. 그런다면 가수요가 붙을 거예요. 그 내수에서도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그러한 이제 소시민들이 많아지겠죠. 그건 제가 봤을 땐 당연한 거죠. 달러 환율이 2,400~500원 막 이렇게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면 원화를 갖고 있으면 앉아서 까먹는 거죠. 기름값도 엄청 많이 오를 텐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자산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로 해지는 100%죠. 원화를 달러로 해지하는 거는. 물론 그렇다고 달러가 계속 그렇게 고환율로 가지 못할 거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뭐 그 이후에는 미국 자체의 불황과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는 엄청난 이 뭔가 엄청난 고통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는다면 환율의 장대 양봉이 가능한 시점이 12월 달부터 원데이, 투데이가 들어가는 거죠. 12월 13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후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도 머릿말을 얘기했지만 만약에 환율이 2,000원만 넘었다고 생각합시다. 아까 기업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거의 대조표가 엄청난 적자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뭐 한마디로 회계가 뭐 장난 아니게 앞으로 그 적자로 바뀌겠죠. 일정 기간이라도.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이 환율이 2,000원을 간다면 주가가 1,2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1,200포인트를 지킬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물론 단기적인 그러한 뭔가 하락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코스피는 그리고 이게 일부 지금 여기서 더 빠져버려서 1,800, 1,600이 만약에 1,700이 온다면 거기서부터는 아마 그 관련된 그런 화생 상품들과 또 그 걷잡을 수 없겠죠. 펀드와 그런 게 뭐 환매도 뭐 많이 나오겠지만 우선은 뭐 금융 혼란이 한번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만약에 이제 그 환율이 2,000원을 넘는다면 코스피 1,200을 지키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사실은 한 1,700, 1,600선, 한 1,500까지 봤는데 한 1,200까지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나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저는 그냥
제가 공부하고 제가 느낀 거, 그리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위기 2008년도에 뭐 그런 거부터 뭐 여러 가지 겪어봤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그 더 깊이 이게 얘기하면 이제 팬데믹 때 나왔던 팬데믹 자금부터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짜여진 그러한 판에서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 되고 저는 코스피 100이 1200이 지지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보고 환율이 만약에 2000원 이상 뛴다면 난 저는 그래서 한 2,400원에서 2,500원 이상 갈 거다라고 보는데 그럴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아니 이 사람이 좀 과대망상에 걸렸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의 견해를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뭐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료 회원들만 공유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제 사견에는 10월 안에 주식을 다 팔고 달러를 사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달러를 사서 뭐 10년 가져가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미국도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제 강달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그때 이제 내년 뭐 중순 이후나 뭐 이럴 때부터는 달러가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환율을 또 좀 많이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시스템이 오면 안 되는데 항상 이러한 쇼트 뭔가 큰 이러한 뭔가 그 혼란 뭔가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때는 뭔가 그에 따른 투기 세력이나 뭐 이런 세력들 뭔가 그러한 조작에 의한 주가가 폭등할 때도 그렇지만 세력이 있죠. 그런 것 중 환투기 세력이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타겟이 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가길 바라지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뭐 저 역시도 남은 주식을 10월 안에 다 정리하고 달러로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뭐 한번 그냥 깊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말 잘 쉬시고요. 예,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럼 좋은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